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민수입니다. 오늘 또 나온 뉴스를 통해서 돈이 되는 기업 이야기들 찾아보고요. 투자의 아이디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미국 FDA의 신속 진단키트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있었죠. 오늘 주가가 오르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차트에도 보시면 가격 제한폭까지 상한가가 올라서 35,150원을 기록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PCR, 항체, 항원 진단키트 3종에 대해서 EUA, 미국 식품의약품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은 거는 이제 항원 신속 진단 키트인데요. 그러므로서 PCR, 항체, 항원 진단 키트 3종에 대해서 모두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런 기업에 세계에서 이런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거고요. 요번에 긴급 승인 받은 것은 그 환자의 검체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코나 이제 목, 인후 이런 데서 채취하지 않습니까? 채취해서 10분이나 15분 이내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엑세스바이오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뭐 워낙 이렇게 3월 여름에 이제 진단키트주들이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진단키트주는 이제 좀 끝난 것 아닌가? 경쟁도 치열해지고 가격도 내리고 그랬는데요. 다시 좀 올라오는 모양새가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시젠이잖아요. 시젠도 보면 벌써 28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32만 원 찍고 밀렸던 게 요 자리에서 꽤 그때 밀려났었거든요. 밀려났었는데 다시 이제 올라오면서 주봉을 보더라도요. 이렇게 급락 이후에 반등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제3세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인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뉴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오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카카오게임즈가 주말에도 계속 뉴스가 있었는데 뉴스 인고안이 이제 기관들의 의무 보유 물량이 풀린다.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430만 주가 이제 오늘 풀린다는 건데요. 결국은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종가가 7% 하락했네요. 아마 최저 기준으로는 더 많이 하락했을 거예요. 장중 최저 기준으로는 14%가 급락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양봉은 만들어냈습니다. 보면 여기서 급락해서 출발하면서 양봉을 만들었지만 역시나 여기 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개파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쪽에 보면요. 개파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진한 거죠. 부진한 상황이고요. 요번에 나온 게 보면 지난번에 이제 따상하면서 공모가 2배 그 상한가 가면서 따상하고요. 수익률이 24,000원 공모가에서 최대 갔을 때는 3배 이상 237%의 수익이 났는데 지금은 이 수익률이 100%까지 10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기관들이야 뭐 지금 공모 받아가지고 지금 따블인데 3배는 못 팔았더라도 2배 팔으면 뭐 땡큐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우리처럼 뭐 개인 투자자를 좀 생각하고 시장을 생각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기관들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요번에 기관 물량 받은 게 공모 당시 받았던 1127만 주 가운데 430만 주니까 38.6%에 달하는 건데요. 기관들은 차익을 실현했고 그런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괜찮은 기업이잖아. 초반에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기대감으로 올랐던 국면들이 있는데 그때 사실 뭐 따라서 사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이제 없을 거고요. 이후에 이제 줄줄이 하락하고 나서 예수 물량, 보호 예수 물량 나오고 지금 45,000원까지 저점이 떨어졌다. 그럼 사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확인되고 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 밑으로 싸다는 게 뭐 지금 볼 때 싼 거지 여기서 뭐 아래로 뭐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사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신규 상장 물량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관심을 끌다가 기대감이 빠지고
사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오늘 얘기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뉴스가 되잖아요. 지금도. 따상했다가 며칠째 빠졌다. 오늘 기관 보호예수 락업 물량 풀린다. 몇% 빠졌다. 이런 뉴스가 다 지나가고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뉴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를 노려야 되고요. 추세가 좀 반전되는 시점을 노려서 카카오 게임즈는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LG화학이 또 큰 뉴스가 됐었어요. LG화학은 주말에 뉴스가 뭐냐면 잠정 실적을 오늘 발표한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잠정 실적 발표 안 하는 기업인데 한꺼번에 이제 본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오늘이 10월 이제 중순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 11월 초쯤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느닷없이 10월 중순에 최종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잠정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니네가 지난번에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주가 어려우니까 실적 좋다는 걸 가지고 시장을 좀 달래보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시장에는 봤었죠. 그리고 실적이 좋겠구나. 그러니까 미리 패를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했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보면 매출액이 8.8% 늘었습니다. 8.8%가 늘어서 7조 5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이 9,021억 원이 나왔거든요. 시장의 잠정치가 추정치가 7천 대략 한 100억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9천억이 나왔으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이 7,100이었잖아요. 근데 9천 나왔으니까 1,900억이 더 나온 거죠. 보통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할 때는 시장 컨센서스 대비보다도 10% 더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기대치보다 10% 못 나오면 어닝 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치보다도 7,100억이니까 10%, 20%, 30% 뭐한 25에서 한 30% 사이에 더 나왔으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예.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주가가 2.89%가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좀 또 볼까요? 여기 분봉으로 보더라도 시작하면서부터 쭉 밀려서 기다가 또 밀리면서 결국은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좋은 실적 나올 줄 낌새를 쳤었고 그리고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실적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배터리 쪽도 배터리 쪽이지만 화학 쪽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화학업체들 사실 LG화학은 지금 우리가 화학업체로 안 보고 2차 전지 업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는 화학업체다. 지금 보면 뭐 기존의 화학 업체들이 주가가 잘 가잖아요. 보면 뭐 롯데케미칼부터 해가지고 뭐 금호석유 해가지고 그 화학주들이 지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 잘 가거든요. 롯데케미칼도 오늘은 조금 조정 받았지만 최근에 흐름 좋죠. 뭐 금호석유 오늘 전반적으로 다른 석유 학주들은 조금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 LG화학도 화학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거고요. 2차 전지 쪽도 물론 좋다. 지금 3분기 실적이 9천억 서프라이즈 영업 실적 나왔다 그랬잖아요. 4분기도 1조 원까지 보입니다. 좋긴 하지만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가지 있다. 일단은 물적 분할하면서 주주들로부터 이제 신뢰도가 확 떨어진 상황이고 임시주총에서 이거 물적 분할한 거 지금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표대결 또 좀 뭐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약간 좀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현대차 코나 EV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요인들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요인인데요. 대략 지금 그 코나 EV 전기차 리콜 관련해서는 지금 리콜에서 드는 비용들을 이제 얼마나 현대차하고 혹은 이제 LG화학이 분할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사인데요. 금액이 얼마나 될지 하고요. 대략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이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긍정적 시나리오는 현대차가 스스로 자폭하고 책임을 다지는 거. 중립은 두 회사가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나누는 과정. 세 번째는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어느 쪽의 책임이라는 게 밝혀지면 LG화학이 독박 쓰는 경우 이게 세 가지인데 늘 그렇듯이 뭐 누가 불지르지 않은 이상 정확히 어디서 불났다고 뭐 100%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현대차하고 LG화학하고 충당금 싸면서 이 손실액을 나눠 가져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아직까지 좀 부담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제 밀린 거고요.
LG화학 다시 좀 차트를 보면요. 일단은 조금 바닥은 좀 잡아가는 듯한 모양새예요. LG화학이 지난번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하면서 빠졌던 국면이 여기거든요. 요쯤에서 빠졌던 국면이 여기거든요. 그러면서 60만 원 거의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좀 이게 일목균형표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구름대 하단을 뚫지 않고 터치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사실은 뭐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요. LG화학에 대한 느낌은 뭐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는 주봉인데요. 급락 이후에 반등했지만 여기서 바로 V자로 들어올리기는 좀 어렵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실적 나왔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을 발목 잡는 요인이었었던 거고요. 또 오늘 뉴스가 됐던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이제 완화한 거 아닙니까? 57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2단계에서 2.5단계 될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들 뭐 카페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음식점도 결혼식도 가서 뭐 뷔페도 못 하고 이랬는데 1단계로 들어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확 떴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주, 항공주, 소비 관련주 이런 건데요. 여행주는 또 호주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있어요. 호주도 이제 여행 비중이 꽤 큰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 정부가 8월부터 이제 여행 재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여행객을 다시 받아들이는데 방역이 잘 된 국가들로 제한한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하고 여행 재개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줄어들면서 여행 관련주가 강세를 간 거죠. 제일 강했던 게 이런 거죠. 노랑풍선. 네, 노랑풍선. 이건 주봉이고 일봉으로 볼게요. 오늘 종가로 16% 올랐습니다. 장중 윗꼬리를 다뤘죠. 장중에는 24% 올라갔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주로서 보는 거는 대장주는 이제 하나투어잖아요. 하나투어는 4% 올랐고 역시 윗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모드투어인데 모드투어도 윗꼬리 엄청 길게 달았죠. 그리고 뭐 참 좋은 여행 요 정도 보는 건데요. 여행주들이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아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추세를 돌린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여행주가 지금 그러면 1단계로 완화했다고 해서 국내 여행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우리 해외여행 갈 수 있습니까? 어차피 못 가거든요. 해외여행은 당장은 못 가기 때문에요. 여행주는 오늘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윗꼬리를 길게 단 것처럼 오늘은 이제 단기 일시적인 뉴스로 봐야 된다.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가벼운 하나투어나 이런 거보다도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갔던 거잖아요. 항공주는 그에 비하면 이제 조금 더 낮죠. 오늘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이 4.5% 올랐고요. 항공주는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국내 제주도라도 다닌다. 여행 다니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여객기 좌석 뜯어가지고 화물 싣고 지금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화물의 운송량은 줄었지만 선복이라고 합니다.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해운우님도 그렇고 항공료 화물 운송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밖에도 보면 오늘 무슨 뭐 그 유통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올랐었는데 뭐 편의점 관련주도 그렇고 그런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그런 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오늘은요. 그래서 보면 이 유통 관련주들도 꽤 많이 올랐는데 길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 단기 뉴스로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행주하고 유통주들이 찾으려면 여기 보면 뭐 오늘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9% 올랐잖아요. 뭐 9% 올랐고 롯데쇼핑도 5% 올랐고 이렇게 올랐지만
추세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반면에 재택근무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견됐던 일이죠. 사회적 거리가 이제 줄어들면서 재택 관련주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밀린 게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 같은 기업도 사실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오늘 뉴스 때문에 6% 밀리면서 제일 많이 밀려난 상황이라 추세적으로는 조금 이제 여기 좀 깨지는 분위기예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원격 소프트웨어 진단하는 거라든지요. 뭐 비대면 화상회의 하는 이런 쪽인데 일본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이 회사는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이제 당장 오늘 내일은 그런 것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오늘 조금 밀렸을 거고요.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양봉 만들긴 했지만 0.5% 밀렸네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언택 관련주들은 조금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중에 실적이 나오게 되면 결국 언택 관련주 실적 좋게 나올 거거든요. 카카오 네이버를 필두로 해갖고 뭐 알서포트나 NHN 이런 거 좋게 나오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조금 저지할 수 있는 선이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무너졌는데요. 보시던 분이라면 이런 기업들을 보시던 분이라고 하면 적당한 상황에서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뉴스하고 기사인데요. 조금 저도 몰두했던 기업인데 골드 퍼시픽이라는 기업입니다.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골드 퍼시픽이 보면 뭐 사흘째 양봉을 불을 뿜으면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오늘도 15.8%가 올랐습니다. 지난 거래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종가로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이야기인 즉슨 골드 퍼시픽의 자회사 APRG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인도에서 일상 시험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후보물질 이름이 APRG64라는 건데요. 요게 지난 8월에 강세찬 경희대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이 기술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 국내외 판권을 이 회사가 샀네요. 그러면서 인도에서 일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주가가 지금 지난 목요일 날 급등했고요. 목요일 날 그전 올랐지만 목요일 또 오늘 월요일 이틀 급등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가 됐는데 다만 이 기업의 그럼 어떤 기업이다 이 얘기는 좀 알아야죠. 골드 퍼시픽이라는 기업은 보면 원래 뭐 가정용품 요런 약간 내구재 가정용품 요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식자재, 생활가전, 휴대용 엑스레이 도소매, 통신장비 도소매 이런 쪽이거든요. 사실 바이오랑 관련 없는 기업인데요. 영업 실적을 보더라도 보면 2019년에 113억 매출에 영업이익 34억 적자 났고 지금도 1분기에는 3억 적자, 2분기에는 1억 정도 흑자 냈네요. 어쨌든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 기업인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급등을 한 건데 조심스럽습니다. 내용이 이제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언급은 안 하고 팩트만 봐주자는 거죠. 팩트는 그 얘기 때문에 봐줬는데 그것도 이제 일상이다. 일상이고 인도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좋긴 하겠지만 1상, 2상, 3상까지 가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실적도 사실은 받쳐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다들 신풍제약의 추억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한번 탄력 붙게 되면 따지고 자시고 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스토리들을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 신풍제약도 얼마입니까? 여기 대략 보이지도 않네요. 요 자리가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21만 원까지 요 자리 얼마쯤 되나요? 주가 잠깐 볼게요. 3만 원에서 한 2, 3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한 10배 올랐던 이후에 꽤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것들이죠.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스토리를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보시죠. 어쨌든 뉴스가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조금 말씀드린 이제 골드 퍼시픽이라는 기업은 얼마나 수급을 볼까요? 근데 투자자별로 볼게요. 수급 보면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 역시 뭐 개인들이 삽니다. 그동안은 외국인들이 좀 샀었고 오늘은 기관도 샀고 개인이 많이 샀네요. 주식. 그런 얘기까지 뉴스를 챙겨보겠습니다. 자, 뉴스 속에 돈이 있습니다. 다만 따라가다 보면 뭐 남 좋은 일 시키고 돈 벌기 어렵습니다. 항상 뉴스를 해석하고 그 가운데 역발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의 팩트 자체를 잘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뉴스가 돈이다. 뉴스 종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